많은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추상적이다. 유사 과학을 왜 믿냐? 이거 믿는다고 인생이 바뀌냐? 그나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 이루어진다면 나에게도 과연 실현이 될까? 끌어당김의 법칙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믿는 것은 물리적인 현실이 된다.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진다고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을 가지기 전에 의심을 했었죠. 나도 시크릿이 열풍일 때 읽어서 따라했었고, 꿈꾸는 다락방도 읽고 나서 비전보드도 만들고 생생히 꿈꿨는데 안 이루어지던데 되는 사람만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의심이 실패의 요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성공학뿐만 아니라 양자역학, 뇌과학, 심리학, 고전, 심지어 경전들도 찾아보았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소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엔 알려고 할수록 혼란이 왔어요. 아니,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갔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수개월 동안 배경 지식이 차츰 쌓이다 보니 알면 할수록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와, 표현만 다르지 이 얘기가 저 얘기잖아. 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야, 대박이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다. 깨우침을 얻으며 확신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한 대로 상상한 것을 얻게 된 거죠. 저뿐만이 아닙니다. 주변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소개했는데 믿고 실행한 사람들에게 놀랄 정도로 신기한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의류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은 관련 이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골라서 취직이 되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곳에 입사했죠. 신기한 건 채용 공고가 나온 것도 아니고 무작정 방문해서 일을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곳 사장님은 사람을 더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기롭게 일을 하려고 찾아온 모습이 자신의 젊을 적 모습과 닮았다며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집이 너무 춥고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가 월세로 나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LH 전세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5순위까지만 방이 나왔는데 아쉽게도 순위 안에 들지 못했죠. 하지만 전세로 이사하는 상상을 놓지 않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집으로 신청될 수 있도록 끌어당겼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 수가 적은 상태에서 집안일로 스케줄까지 관리가 안 되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안일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고 고객이 점차 늘어나 일도 잘 풀리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안 풀릴 것 같았던 집안일은 리스크 없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되었고, 고객 역시 상상대로 늘어나는 상황이 펼쳐졌죠. 방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불과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생각의 힘을 믿고 상상력, 즉 시각화를 치트키 마냥 쓰고 있어요.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 또 의심이 0.1g이라도 있으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3가지 예시를 통해서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시에 앞서서 퀴즈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옛날에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돼지는 땡땡을 볼 수 없다. 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다입니다. 돼지는 몸 구조상 목뼈로 인해서 위를 올려다볼 수가 없습니다. 돼지의 세계관에는 하늘이 존재할까요? 아니, 위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돼지를 예로 들었지만 2차원의 존재는 3차원을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2차원에서는 높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2차원의 세계를 위에서 내려다 본다면 2차원의 존재는 위에서 내려다 본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2차원의 세계에서는 3차원을 표현할 수도 상상을 할 수도 없죠.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4차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데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인식할 뿐이죠. 우리의 눈은 매우 빠른 것은 보지 못하고, 매우 느린 것도 보지 못하고, 매우 작은 것도, 매우 큰 것도 보지 못합니다. 또한 빛의 무한한 스펙트럼 중에 일부만 시각적 정보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는 현대 물리학인 양자역학이 증명해 줍니다.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과학자들이 5마리의 원숭이를 우리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잡을 수 있는 높은 곳에 바나나를 매달아 놓죠.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때 사다리를 탄 원숭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원숭이들이 사다리를 올라갈 때마다 나머지 원숭이들에게 계속해서 차가운 물을 뿌렸죠. 그래서 원숭이들은 서로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게 공격했습니다. 나중엔 그 누구도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5마리 원숭이 중 1마리를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는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지만 다른 원숭이들이 그 즉시 새로운 원숭이를 때렸습니다. 그 원숭이는 사다리를 오르면 찬물이 쏟아진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오르지 않게 됩니다. 뒤이어 다른 원숭이 1마리를 또 교체 투입합니다. 그 원숭이가 사다리를 오르려고 하자 바로 전에 새로 들어온 원숭이도 나머지 원숭이들과 합세하여 못 올라가게 막았죠. 그렇게 최종적으로 5마리 원숭이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은 사다리를 올라가서 바나나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그 누구도 사다리를 오르면 안 되는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사다리를 오르지 않고 바나나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왜 사다리를 오르면 안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물론 이 방식은 생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통념이나 문화가 깨닫지도 못한 채 나에게 스며들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치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는 것처럼요. 우리도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소를 숭배했을 겁니다. 국교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신을 믿고 경전을 접했을 겁니다. 마치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람들도 먹으면 죽는 줄 알았던 열매가 있던 걸 아시나요? 이 열매는 악마의 열매라고 불리면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 열매를 건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걸 보면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 열매는 19세기까지 먹지 못하다가 오늘날 슈퍼푸드로 불리며 먹게 된 토마토입니다. 마지막으로 들려고 하는 예시는 천동설인데요. 15세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천동설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라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통념상 지동설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는 주장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17세기에 이르러서야 케플러와 뉴턴이 등장하며 지동설을 통해 근대 과학의 막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동설이 발표된 이 시점에도 대부분의 사람 반응은 냉담했죠. 심지어는 금서 목록에 올랐고 그 유명한 갈릴레이 재판까지 왔습니다. 사회적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급기야 고문과 화형에 처하도록 하죠. 그래서 살고 봐야 하는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부인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한마디 속삭였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는 갈릴레이처럼 잘못된 통념을 인지하고 깨달은 것에 스스로가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 그 신념을 지킬 정도로 말입니다. 아무튼 놀랍게도 이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예로 든 사례들처럼 우리 삶에 스며들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잘못된 통념 혹은 신념이 얼마나 많을까요? 뭐 불편할 거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돈에 대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잘못된 신념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죠.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지동설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될 것이 없죠. 사람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으로 인해 제한된 사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한된 사고방식은 내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입니다. 손해볼 것이 전혀 없음에도 내 삶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틀렸음이 드러나면 자의식의 상처를 입을까봐 그렇게 행동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협한 사고를 고집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마치 갈릴레이처럼 진실을 얘기해도 대다수가 사기친다고 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욕을 해대니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크릿, 이렇게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고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고 하며 마스터키라고 한 것이구나 싶습니다. 중요한 건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풍요롭게 잘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고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끌어당겼죠. 이 비상식적이라 느껴지는 법칙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부하며 깨달은 신선한 법칙들을 가감없이 풀어볼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풍요롭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